네, 안녕하세요. 김아나운서. 현아나운서입니다. 네, 오늘은 MBC 본부장을 거쳐 대전 MBC 대표이사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진숙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저희 대단한 분 한 분 모셔봤는데요. 항상 인터뷰를 하는 입장이셨을 텐데 인터뷰를 받는 입장이 되신 건 좀 새로운 경험이시죠? 한 20여 년 동안은 주로 네. 인터뷰를 했었죠. 네. 사건 현장이든 아니면 사람을 만날 때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그 뒤로 인터뷰를 받는 입장에서도 마이크의 반대편에서도 있어 보기는 했었습니다. 진짜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인터뷰가 더 의미가 있는 거는 네. 성주, 제가 이제 성주군 월악면 안포동 출신인데요. 네. 성주에서 이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아주 뭐랄까요? 제 마음속에서 뭔가 움직임, 떨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성주에서 일하는 입장으로서 되게 감사한 말씀인데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 한 번만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성주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숙입니다. 방금 진행자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오랫동안 한 30년 넘게 좀 넘게 방송국에서 일을 했었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그다드에서 MBC 뉴스 이진숙입니다. 이런 인사말로 이런 크레딧으로 시청자 여러분 많이 찾아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마 성주가 없었다면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이진숙은 없었을 겁니다. 맑은 공기, 그리고 지금은 참외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국방 안보와 관련이 있는 이 성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다시 이 성주에서, 성주의 중심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또 고향이 성주신데 성주에서는 그럼 정확히 언제까지 계셨고 또 얼마 만에 지금 다시 방문을 하신 건가요? 제가 대구로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떠났다는 표현이 그렇긴 한데 네. 어떻든 그때 아버지께서 교육 문제 때문에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월암국민학교,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월암국민학교를 다니다가 대구로 떠나게 됐는데 네. 다시 온 것은 글쎄요, 여기 이제 친척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 이제 아버지도 이렇게 모셨기 때문에 가끔씩 왔었습니다. 그래서 고향과는 계속해서 끈을 이어왔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올 때마다 변화가 있고, 올 때마다 뭐랄까요, 굉장히 고향 부근으로 오면, 성주 부근으로 오면 왠지 푸근하고 뭔가 좀 잘못이나 실수가 있어도 용인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편안한 곳, 고향. 그리고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주셨네요. 또 국민학교, 초등학교까지는 꽤 오래 사신 거고, 네, 고향이 올 때마다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기자님이 되기 전까지 대표님이 성주에 대한 어릴 적 추억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을까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요, 부모님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걸 주워왔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아주 아련한 기억이 있는 게 아무래도 논밭이 많았었잖아요. 지금이야 뭐 참외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희 집 요즘은 보면 텃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땐 텃밭 개념이 아니었고, 그렇지만 이제 텃밭 비슷하게 집 바깥을 나가면 바로 마당 옆에 고추, 가지 이런 채소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 고추 몇 개 따와라, 뭐 가지 따와라 그러면 그런 따던 기억, 그리고 추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삭줍기 있잖아요. 이삭줍기 하던 그런 기억도 있고, 감자 캐던 기억, 그런 농촌과 관련한 그런 추억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제 그 대구에 살던 고종 사촌 언니가 있었는데 겨울에 그 언니가 방학 때 올 때마다 어떤 게 있었냐면요. 아마 여기 지금 두 진행자께서 너무 젊어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나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구에서 친척들이 오면 밥 뚜껑에다가, 지금 그릇 뚜껑에다가 쌀을 한 홉씩 모아가지고
겨울에 이제 그 밥을 다 모여서 해 먹었어요. 그러니까 7명, 8명 이렇게 동네 애들끼리 만나가지고 네. 이제 밥을 해 먹고 김치는 이제 각자 집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쭉쭉 찢어 먹던 생각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으면서 이 두 사람은 좀 기억 못 하시겠죠. 네, 저는 그런 기억은 없지만 대표님을 봤을 때 성주에 대한 따뜻함이 아직 대표님한테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님에 관해서 알아보던 중에 대구에 있는 모 대학교에서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시고 대구에서 교사로 근무했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전 MBC에 입사하게 되신 걸까요? 제가 대전 MBC에 입사한 건 아니고요. MBC 본사, 서울에 있는 MBC 본사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에 있었어요. 1년 반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그때 영어가 물이 올랐다고 할까? 영어가 굉장히 재미있어지더라고요. 근데 꼭 보면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재미있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지금도 이제 제 사무실에 가면 세계 지도가 벽에 걸려 있는데, 나는 성주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서울로, 또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또 서울에서 바그다드로 이렇게 제가 저의 꿈이라고 할까요? 제 반경이 넓어졌지만 항상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바깥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그 세계 속으로 나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 지금은 이제 전 세계 200개 나라가 넘는 나라들이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아마 160개, 70개 정도 나라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 세계를 다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세계를 다 보기 위해서는 수단이 되는 언어가 영어다라고 해서 영어를 전공을 하게 됐고 영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지만 또 대학교에서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또 애들은 집에 5명이나 있지. 또 부모님들은 또 애들 교육을 다 시켜야 되지. 그래서 발령을 받고 교사 발령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어에 대한 욕심이라고 할까 욕망이라고 할까 그거는 사그라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외국어 대학교 통역대학원에 들어가게 됐고 통역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제가 직업을 바꾸게 됐습니다. MBC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